오늘은 날씨가 좀 쾌청한 것 같네요. 아침부터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고 마늘밭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마늘밭, 양파밭, 쪽파밭 해왔습니다. 요거는 10월 1일 날 추석 전에 심은 거죠. 그리고 요것은 보름이 지난 10월 15일 날 심은 거고 차이가 많이 나죠. 올해는 이제 유별나게 그 가실에 비가 많이 와갖고 아무리 봐도 이거 우짜란 것 같은데 이렇게 빳빳하게 서야 정상인데 누웠어요. 이 아들은 누워 이것도 누웠고 삼시랑이 그런 것인가 삼시랑이 그런가 누웠습니다. 우짜라서 그러겠죠. 홍산 마늘이 좀 빳빳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좀 누운 것 같아요. 요것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비가 없는 상태라 좀 빳빳하게 서긴 섰는데 뿌리 활착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마늘 양파밭 초기 관리의 포인트는 그 땅이 얼기 전에 뿌리 활착을 유도하는 것이죠. 이 뿌리 활착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월동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 성공의 성패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뿌리 활착을 유도하려면은 그 대부분 이제 물주기가 참 중요한데 요것 같은 경우는 올 가실에는 이제 비가 좀 자주 와가지고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런데도 우짜란 느낌이 들어갔고 그 만약에 이제 수분이 부족한 느낌이 든다 하면은 땅이 얼기 전까지만 물주기를 해줘야 한답니다. 따뜻한 날 그것도 한 오전 정도 해갖고 그래야 지온 유지하는 그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12월에서 2월 즉 시한 동안은 물을 주면은 안 되죠. 만약에 이제 시한에 그 습이 많다면은 서리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서리발이 생기면은 흙이 이렇게 떠 그래갖고 동해 그리고 그 뜬 사이로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간 게 그 말라서 죽을 그런 확률이 높죠. 생육 초기에 자주 굳어봐야 하는 것이 월동 전에 또 저 병충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늦가실 요때는 이제 이슬도 많이 내리고 하기 때문에 녹음병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뿌리 썩음 균핵병 균이 퍼지면서 이런 것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주 굳어봐야 합니다. 뿌리 썩음 균핵병이라는 것은 흑색 썩음 균핵병이라고도 하죠. 요거는 이제 2월이나 3월 같이 그 저온기에 발생하는데 그 기온이 오르는 그 5월이 되면은 발생 빈도가 좀 줄어든다 하죠. 요거는 이제 뿌리썩음 균핵병은 균이 토양에 잠복해 있다가 저 뿌리나 줄기를 썩게 하는 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균이기 때문에 살균제를 살포해야 한답니다. 이것이 고약 싫은 것이 이 뿌리썩음 균핵병에 걸려버리면은 그 방제가 참 어렵고, 이 균이 이제 토양에 잠복해 있다가 방제를 했다 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갈수록 추워지는 판이라 땅속 지온을 지키는 것이 작물의 뿌리 활착에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건강한 마늘 양파 모종을 키울 수 있는 또 지름길이기도 하고, 지온 유지라는 것이. 그 심을 때는 두터웠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흙이 가라앉아요. 이 원인들이 이제 심는 과정에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비가 왔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서 공급이 없어져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고, 씨마늘과 흙이 덮어져 있는, 즉 뿌리와 이 덮어져 있는 이 그 간격이 얇기 때문에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부직포를 하든지, 아직은 이제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직포는 후일 해도 되는데, 여우에 흙을 채워주는 게 좋다 합니다. 이 흙을 채워주면은 지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뿌리 활착을 도와주죠.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이 월동을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뿌리 활착이 잘 돼야 내년 봄에 수확할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서리빨 뒤에는 뿌랭이가 들뜨는 현상인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흙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뿌리가 들뜨면은 건조 피해를 입거나 동해를 입죠. 옛날에 보면은 해동을 무렵에 보리밥 밟기를 했었죠.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겨울방학 끝날 무렵에 다 모여갖고 보리밥 밟는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서리빨 피해를 막으려면은 하여간 땅이 얼기 전에 배수 관리도 잘 해줘야 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많이 해서 습이 모일 수 있는 그 조건을 최대한 감소시켜줘야 서리빨 피해를 막을 수가 있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땅이 얼지 않았기 때문에 비닐하고 토양하고 이 공국 좀 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 활착을 할 수 있는 뿌리 발간제 이거 한번 또 희석해서 뿌려주고, 저번에 2번 뿌려줬는데 아무래도 좀 느낌이 활착이 좀 늦는 느낌이 들어갔고, 그거 한번 뿌려주고, 저번에 이제 흙 남은 게 있어갖고 그놈으로 한번 덮어줄까 합니다. 이달 말경이나 김장 끝나고 추워지면은 그때는 이제 부직포를 덮어주던가 해야죠. 이 부직포를 너무 일찍 덮어버리면 웃자라 가지고 벌마늘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침전될 수 있어 갖고 흔들어서 써야죠. 요거는 뿌리 밝은제죠. 뿌리 활력, 새뿌리 생성을 촉진시켜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밭에 요거 뿌려주니까 그 세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 시간 되기 전에, 월동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뿌리려고 지금 또 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물 한 말에 20 내지 40ml라고 그러는데, 대충 한 30ml 정도 타면 되겠죠.
옆면실이 효과도 있을 듯 합니다. 그 옆면실이는 기공이 열린 상태에서 해야 효과가 있죠. 그 기공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기온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날 좋은 날 이때 해야 효과가 좋다 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옆면실이 하지 말라고 그러죠. 추워서 효과가 없으니까. 영양제 뿌리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구멍을 못 찾는 놈이 있어요. 이런 건 즉시 빼줘야 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뭐야, 두 개가 나왔네. 두 개가 심어졌었나? 이렇게 보시면 두 갈래로 나오는 게 있죠. 이렇게 두 갈래로 나오는 경우는 쪽분리 하다가 좀 큰 거 상처 입을까 봐서 안 쪼갰는데 그놈이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 봐서 둘 중에 하나 세력이 약한 놈은 잘라야죠. 여기도 이런 건 빼줘야 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이달 말경에서 이제 부직포 덮기 전에 싹 점검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지 구멍을 못 찾은 거, 그리고 이 구멍마다 나와 있는 풀들, 이런 건 싹 제거를 해야 내년 봄에 고생을 않죠. 나중에 보면은 이 풀들이 해동암선 보면은 성장이 더 좋더라고요, 마늘보다. 그래서 부직포 덮기 전에 풀 제거는 필수입니다. 어디서 이쪽 수 같네. 너무 집으로 들어가 갖고 여기도 양은 얻어고 이제 나왔대야. 놈들 다 큰데 이것도 그러고 놈도 맞다. 그쪽에서 많이 컸네. 자기 구멍 못 찾은 건
빼고 나서 이렇게 그 두께가 얇아진 흙 부분을 상토 남은 걸로 덮었죠. 이렇게 하면은 서리빨 피해도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비가 오면은 싹 스며드니까 이렇게 덮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직포 덮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죠. 자기 구멍 못 찾는 거 있으면 빼줘야 하고, 풀 잡아야 하고. 쌍토 있는 대로는 다 공극을 어느 정도 메꿨고, 그 내일 모레 사이에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 비 오면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빼줄 거 빼줬고, 풀 매줬고, 그리고 이제 이달 말경 11월 말경 아니면 이제 12월 초순경에나 땅이 얼기 전에 다시 한번 관리를 해줘야죠. 그러고 이제 부직포 덮고 못 날아가게 해야 하고, 월동 기간이 이제 길기 때문에 그 월동 부직포 덮기 전에 병충해 방제나 아니면 영양제 같은 걸 또 살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황 성분이 있는 걸 한번 뿌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 같습니다. 바람도 별로 없고 잔잔하니 구름도 없고